대한민국의 여행 유튜버 및 사업가. 아제르바이잔에 관한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다. 2022년 10월 15일 본격적인 활동.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한 그는 1992년생, 올해 나이 31살이다. 초등학생 때의 꿈은 통역사였던 곽준빈은 집안 대대로 전라남도 완도군 복일도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20살 때 일자리를 찾아 부산에 왔다고 한다. 이후 살림을 차리게 되면서 남구 문현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어머님이 부산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이시다. 평소 어머니 가게를 지극히 생각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잘 따르는 효자라고 한다. 학창시절은 암울함의 연속이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살았는데 그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외모와 왜소한 체격, 작은 키 때문에 시작된 학교폭력은 중학교에 가서도 이어졌다. 그 시절 곽준빈이 당했던 학교폭력으로는 빵 사오기, 체육복이나 교과서 빌려가고 안 돌려주기, 컴퍼스로 등 찌르기 등이 있었다고. 동급생인데도 그 밑에 존재처럼 여겨졌었다. 고등학교에 갈 때가 되자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팠던 곽준빈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학교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었기에 일부러 멀리 떨어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폭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업계를 선택한 그는 초반까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이었다. 반에서 1등도 했었고 친구들에게 재밌는 친구로 여겨졌다.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당시에 갑자기 1학년 중반쯤 누군가가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곽준빈에게 걸베이, 즉 거지로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임을 직감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한다. 당시 실업계는 어지간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위기가 살벌했기에 저런 우려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 그 후로 서서히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창생활 수년 동안 쌓인 학교폭력 스트레스가 터지면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무작정 가출하게 된다. 카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도로가 없던 시절이라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가서 감자탕집에 알바도 구하고 10만원짜리 월세방도 찾을 정도로 새 삶을 살으려 하다가 회의감이 들었고 폐추밭에서 자면서 현실과 사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가출 4일 만이던 날 밤 9시에 엄마에게 전화해 거제도에 있다고 밝히자 부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와 새벽 4시에 도착해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는데 죄송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무너진 인생사를 말할 수 없어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부모님이 한 한마디가 귀뚫었네? 혔다고 한다. 당시에 곽준빈은 한번 양아치로 살아보려는 생각도 있었던지라 귀도 뚫어봤다고. 그 후 집에서 일주일 정도 폐인처럼 지냈는데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껴 엄마에게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고 자퇴하고 싶다고 하자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바로 허락이 떨어졌다. 자퇴 후 미용실 아줌마가 말을 걸면 말더듬다가 집에 갈 정도로 대인기피증도 심해졌다. 18살에는 매일 새벽까지 인터넷하고 일어나 또 하고 또 인터넷하고 망상에 치러 살았다. 침대와 인터넷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19살 때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 2명이 다가와줘서 조금 괜찮아졌다. 나이가 나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이 들어 검정고시를 치고 합격해서 수능을 바로 쳤는데 처참한 성적이 나와 부산 외대 제일 낮은 3개의 과에 지원에 다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또 망한 인생이려나 하다가 엄마에게 이제는 정말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입시학원에 들어가 재수를 준비했다. 그렇게 한두 달은 열심히 하다가 처음 겪어보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흥미를 느껴 노는데 재미 붙였다. 그러다 수능을 치고 나온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데 희망대학은 무조건 부산외대 아니면 한국외대였다.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는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고 그보다 낮게 쓴 부산외대 러시아어과에 붙게 되었다. 그 후 대학 생활을 하며 하고 싶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도 사귀었다. 그러다 외국에 가고 싶었는데 러시아 이르쿠츠크 기술공과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을 가기 전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한번 크게 울었다.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에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러시아 유학은 성공적이었다. 남들보다 더 간절했고 남들보다 가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다. 때문에 러시아어 공부는 몸으로 부딪히며 열심히 배웠다. 연애도 이 시절에 3번이나 해봤다. 유학을 마치자마자 부산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면접 보고 바로 합격했다. 영업부 사원 블라디미르 곽으로 입사해 일을 배웠다. 영업의 인재다. 러시아어 잘한다 하면서 회사에서 곽준빈을 되게 좋아했는데 하고 싶은 게 맞나 회의감이 들어 4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래도 첫 직장이었으니 애착은 가서 그 시절 명함은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 퇴사 후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바로 아일랜드 리머릭으로 영어 유학을 떠났다. 영어 공부도 알바하면서 몸으로 부딪혀 단기간에 실력을 늘렸다. 유학이 마무리될 즈음에 이력서를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여러 회사에 썼다가 대사관에도 5개 정도 지원했다. 퇴사관은 내심 안 될 줄 알면서도 넣어본 거였는데 면접도 보게 되더니 최종 합격을 받았다.
2018년 4월 29일 입사, 5월 8일 외교부 명의로 화환이 왔는데 문구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 받자마자 가족 모두 펑펑 울었다고. 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무관으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다. 당시 급여는 통상의 또래들보다 많이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해외 근무자들은 숙소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임금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곽튜브가 유튜버로 전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빠니보틀의 덕이었다. 이는 곽튜브도 잘 알고 있어 빠니보틀을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만남은 2019년 7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빠니보틀이 아제르바이잔에 왔다는 소식을 접한 곽튜브는 아제르바이잔 가이드도 하고 조언도 듣고자 빠니보틀과 만나 동행하게 된다. 빠니보틀과 합방하기 전날 대형 유튜버와 합방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어 한숨도 못 잤다고. 빠니보틀과 합방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기자 유튜브를 접으려는 생각은 바로 버렸다. 빠니보틀에게 수입, 마인드, 편집 등등 여러 정보를 듣고 난 곽튜브는 전업 유튜버의 길을 생각하게 된다. 빠니보틀과 합방한 후 곽튜브 초기 영상을 보면 빠니보틀의 편집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다. 빠니보틀은 곽튜브를 만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인지 빠니보틀과 곽튜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쩍 친해지게 된다. 2019년 10월 이렇게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빠니보틀 생일 기념 두바이 호화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여행이 끝나고 출근을 걱정하는 자신과 침대에 누워 다음 콘텐츠를 구상하는 빠니보틀이 비교돼 그 길로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결심하게 되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운이 연이어 따르면서 대형 유튜버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인생의 은인인 빠니보틀을 만났으며 세계 여행을 떠날 때 터진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여행에 대한 갈증이 고속성장세의 원동력이 되었고 고정 출연한 바퀴 달린 입이 대박이 났으며 행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카타르 월드컵 여행은 VIP석에서 경기도 보고 벤투 감독의 퇴장으로 벤투 감독을 눈앞에서 보고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직관하고 귀국하는 길에 선수들과 벤투 감독이 함께하기까지 했다. 2022년 10월 15일 마침내 여행 유튜버 두 번째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다. 2023년 1월에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이제는 유튜브를 넘어 TV 쪽으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 여행 갈 때는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는다. 대충 어디 갈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가서 어떻게든 하는 스타일. 걸을 때도 지도도 안 보고 막 걷는다. 심지어 비행기 예매도 그때그때 한다.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기도 한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여행하면 일정의 불안정성도 커질 뿐더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지만 일반인들이 여행 방식을 참고하고 따라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이다. 여행 먹방 유튜버답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과 먹방 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국외 영상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영상을 올리고 있다. 여담이지만 명예 중국인이란 별명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중국인, 중앙아시아인, 몽골인 등 현지인들이 다양한 국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비자를 받기 위해 찍은 증명사진 이후 본인도 인정했다. 어린 시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학창시절 삥을 뜯긴 적이 있었다. 10대로 돌아가기 vs 유튜브 접기 중에서 가차없이 유튜브 접기를 선택했을 정도로 과거가 어두웠다. 하지만 지금은 10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자신이 말했던 최종 꿈인 유명해지는 것을 달성한 곽준빈.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응원하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